자, 볼게. 이게 원래 학습지 몇 번이고? 이게 27번. 27번이요. 자, 봅시다. 자, one dynamic that can change dramatically in sports is 얘 동사 잡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부에 해당되는 건데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다이내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해석에서는 역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역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힘이라고 얘기하시든지 그냥 능력이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the concept, 개념인데 무슨 개념이냐? the home field advantage입니다. 홈필드 이점, 즉 홈구장에서의 이점이라는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대구 사람은 삼성 라이온즈야.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가 만약에 홈구장에서 만약에 치르게 되면은 지금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힘이라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삼성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이 전체 10개 팀에서 10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10이라는 팀에도 불구하고 홈구장에서 하고 있으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좀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죠? 자,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이점에서 perceived demands and resources입니다. 인식되어지는, 즉 생각되어지는 부담과 그 다음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demand라는 단어를 내가 요구라고 해석하지 않고 부담이라고 얘기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삼성이 대구에서 경기를 해. 그러면은 대구 구장에 많은 팬들은 삼성을 응원하겠지. 그러면 삼성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under normal circumstances,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라면 the home ground, 홈 구장은 would appear, 뭐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인데 더 나은 인식된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거래. 사실 저기 demand라는 단어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esource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긍정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은.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팬이라든지 홈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요. 팬이야 당연히 자기 팀 응원해주는 팬일 것이고 홈구장이야 자기들이 늘 뛰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원으로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however 자, 그러나 researchers 연구자들 로이 바우메이스터 and 앤드루 머시기 하는 사람이 were among the first 자, were among the first 이거 해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첫 번째들 사람들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인 사람들 중에 있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최초로 이걸 연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포인트 자체는요. 이 연구자들이 언급하더라, 지적하더라. 이것만 그냥 해석을 잡아주세요. 이걸 해석하시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지적한 최초의 집단들 중에 한 팀이었는데 뭐를 지적했느냐?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들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쟁적인 요소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인식된 자원들 그런 자원들을 바라보는 어떤 선수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약간 뭔가 좋은 요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부정적인 요소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The success percentage of our home teams in the final games 자, final game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결승전에서 홈팀을 위한 성공의 확률은 또는 성공의 어떤 퍼센테이지 즉 뭐에서 플레이오프라든지 월드시리즈와 같이 그럼 플레이오프나 뭐 월드시리즈는 우리가 보통 누가 제일 잘하나 마지막에 이제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성공 확률은 뭐 할 것처럼 보인다. 별표 때리세요. 드랍 떨어질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를 내가 왜 별표 칠하냐면은 이게 어휘 변형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뭔가 홈 구장이 뭐 홈 팬들이라든지 홈 구장이 뭔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여기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도 되지만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홈구장에서의 어떤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팬들은요, can become 뭐가 될 수가 있느냐? 인식되는 부담의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식되는 부담의 요소가 될 수 있대.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자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팬들이 분명히 자원이야. 팬들이 우리를 응원하니까 우리는 팬들의 힘을 먹고 살아요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팬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경기를 잘 못하면 팬들이 막 술병 던지고 뭐 던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한마디로 옛날에는 프로야구 이거 할 때 있잖아요. 경기 끝나잖아. 그러면은 관중들이 뛰어내려와요. 와가지고 그냥 선수 수고했습니다 이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 옛날 1980년대 때는. 근데 심할 때는 어쩌냐면 어떤 팀이 막 지고 있어. 홈팀이 지고 있으면 막 그것도 막 야구라고 하나 하면서 막 하면서 술 취한 아저씨 막 하고 막 저 그물에 올라가가지고 막 원숭이씨 막 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이걸 경기라고 하냐 하면서. 그러면 그 선수들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일 수밖에 없겠지. 이런 거 제일 심한 데가 부산, 롯데자이언츠, 아니면 광주. 괜히 그랬겠냐? 퍼펙트 게임이라 하는 영화가 괜히 나왔겠냐? 자, 그래서 이러한 인식에서의 변화는 또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를? 왜 이 팀은 팀인데 that'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그 해의 첫 번째를 애쓰는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그 해의 첫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의 첫 경기에서 애를 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에서 애를 쓰는 이 팀이 will often welcome 종종 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 트립을 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드 트립은 흔히 말하는 원정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 한번 생각해봐. 대구가 삼성 라이온즈가 그 개막전 첫 경기를 대구에서 해.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승리를 보여줘야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경기부터 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부담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글대로 얘기하면은 삼성 라이온즈 팀은 첫 경기를 차라리 원정 가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글대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인식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표 때리세요. 줄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원정 경기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그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홈에서의 어떤 이점이라고 하는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특정 연구원들이 언급하기를 그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본이에요.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봅시다. 자, last two decades of research on the science of learning have shown. 그러면은 얘가 지금 동사로 쓰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꾸며주는 말. 그러면은 학습 과학에 관련해서 보통 on이라는 단어가 뭐뭐와 관련해서 하는 about의 역할을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있잖아. about도 뭐뭐에 관해서가 되고 on도 뭐뭐에 관해서가 있긴 한데 about은 그냥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on은 약간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on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뭐 위에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는 거야. 알겠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치사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지만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학습 과학에 관련해서 지난 20년간의 연구는 보여줘 왔답니다. 뭐를요? conclusively 하게 보여줬대. 그럼 conclusively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보여줬대.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뭔가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인데 뭐를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것들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things라고 하는 것은 뭐 상황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물건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막연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더 기억을 잘한대. 만약 뭐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 잘 기억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기보다는 than being told them 그것들을 듣는다기보다는 그럼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은 things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비동사하고 told가 들어갔대. 아까 내가 비동사 다음에 give는 받는다라 그랬지. 그럼 비동사의 told는 뭡니까? 듣는다죠. 그래서 듣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발견을 하게 된다면 더 잘, 더 오래 기억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공감되시죠? 이거는요. 발표를 만약에 너가 했어. 예를 들어 특정 주제, 뭐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해. 그럼 발표자가 김준이야. 물론 분석하는 사람도 옆에 따라 있겠지.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발표를 하다 보면 그 발표한 내용들이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자기가 그건 절대로 안 까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is the teaching method 합니다. teaching method.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르치는 방법인데 누구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가르치는 방법이냐? 물리학 교수인 저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에릭 마즈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실천되는 교수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he doesn't lecture. 그는요 강의하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하버드에. 자, 그는요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지 않는데 그럼 렉처하는 게 보통 강의하다인데 보통 어떤 강의를 얘기한다? 설명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야. 내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버드에서 절대로 강의를 하지 않는데 instead 대신에 그는요 물어요. 학생들에게 뭐를 물어요? 어려운 질문을 물어요. 뭐를 기반으로 하는? 그들의 홈워크 리딩에 관련해서. 그러면 홈워크 리딩을 토대로 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한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퀘스천에서 지금 여기서 관계대명사 때리는 대시 띵 나오거든요. 요거 둘이 연결시키세요. 왜냐면 여기는 콤마가 들어가 있잖아. 콤마. 그래서 얘는 약간 뭐 수식에서 들어가는 거고 퀘스천 다음에 지금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갑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질문이래요. 뭐를? Pull together sources of information to solve a problem.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ull together를 하도록 요구하는 어려운 질문을 한대. 그럼 pull together가 뭐냐? 모으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러 정보가 되는 원천들 또는 정보가 되는 자료들을 모으도록 요구하는 어려운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이 가볼게요. 뭐 한용운 쌤의 님의 침묵에 관련된 거를 이제 뭐 과제를 냈다 치자. 그럼 그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질문을 교수가 딱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그 교수가 얘기한 걸 가지고 그 질문에서 혹시 그럼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지? 어떻게 답해야 되지? 하는데 그 자료들을 싹 모으는 거야 그냥. 아니면 애들끼리 머리를 맞대거나.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학생이 그냥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죠. 뭔가를 하고 있잖아. 그죠? 뭔가를 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단어를 썼잖아. 요구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즈르는요. doesn't give them.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진 않아요. 대신에 그는요. asks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뭐 해보도록 하느냐? break off into small groups. 작은 집단으로 break off 해보래. 그럼 break off라는 얘기는 나눠보라 이런 얘기죠.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거의 답은 뭘까요? 아니 이건 다음에 어디가 얘기해봐 이거 어디 갖고 모둠으로 나눠갖고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지를 생각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논의해보래요. 뭐를? 그 문제를 누구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그럼 이 그들은 누구? 학생. 되겠죠? eventually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학생은 즉 그 수업에 있던 모든 학생은 gets the answer 그 답을 얻습니다. 즉 곧바로 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바른 답을 맞추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개념들은 stick with them 합니다. 그들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라붙어 있어요. 왜 달라붙어 있느냐? 그들이 뭘 해야 했기 때문에 how to find 알아내야 했기 때문에 뭐를? 그들 스스로만의 방식을
알아내야만 했기 때문에 뭐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뭔가 알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어떻게 돼 있더라? stick with 하는 거. 요거 좀 체크해놔라. 이거 어휘변형. stick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명사로 얘기할 때는 막대기라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요. 원래 stick이란 말은 어디 달라붙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tick에다가 er 들어가게 되면 뭐야? 판박이 스티커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스틱이란 단어에다 y가 들어가게 되면 형용사로 끈적끈적거리는 이런 뜻이야. 근데 원래 스틱이 막대기로 얘기할 때 막대기의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도 stick to라고 하게 되면 올바른, 고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stick to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을 고수하다라고 얘기해. 베트남 쌀국수의 고수가 아니고 고집 부리다 할 때 고수하다. 아시겠죠? 근데 김준이 드립을 벌써 막았다. 그죠? 쌀국수에도 그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요지 문제, 주제 문제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정답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 자, 보겠습니다. 자, literary works.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 문학 작품은 by their nature 그것들의 특성상 또는 그것들의 본질상 원래 문학 작품은 그것들의 본질상으로 봤을 때 suggest 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거 제안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뭐 암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암시하다 또는 뭐 내포하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암시하다로 할게요. 자, 문학 작품은 그 본질상 rather than explain 설명하기보다는 암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땡땡 뒤로 넘어가서 그것들은 당연히 문학 작품들이겠죠. 이것들은 내포합니다. 뭐라기보다는 진술한다기보다는 뭐를 진술한다? 그들의 주장을 대담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진술한다라기보다는 항상 어떤 말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죠. 문학은 공부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휘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 어떤 상징적인 것들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내포한다 하고 뭐 이런 문학 작품 읽었을 때는 네가 만약에 이런 입장이면 넌 어떨 것 같니? 하고 이렇게 막 국어선생님이 물어보실 때도 있을 거고 물어본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2학년 되면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2학년 1학기 그 교과서가 문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설명한다기보다는 암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주장을 대담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진술한다기보다는 그냥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놓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함축 의미를 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자, 이러한 넓은 일반화 그럼 여기서 말한 넓은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문학 작품은 본질적으로 내포를 많이 하고 암시를 많이 한다 하는 이런 일반화는 does not mean 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냐. Works of literature 똑같습니다.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이 do not include the direct statements 그러니까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그런 일반화가 있다 할지라도 문학 작품 중에서는 대놓고 말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특수적으로 봤을 때는 대놓고 설명을 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뒤로 가보니까 자, depending on when they were written and by whom 합니다. depending on 하는 말은 뭐뭐에 따라 이런 뜻이고요. 뭐뭐에 따라. 그럼 뭐에 따라서 when they were written 여기서 they는 당연히 문학 작품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들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에 따라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언제 쓰여졌는지 그러면은 뭐 시대 아니면은 뭐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뭐야 작가를 얘기하는 거고 즉 시대나 작가에 따라서 이 문학 작품은 may contain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많은 양의 직접적인 텔링을 그러면 많은 양의 직접적인 말하기와 대놓고 말하기와 그 다음에 lesser point한 less amount 더 적은 양 이 lesser가 더 적은 양이에요. 더 적은 양의 암시와 다시 할게요. 암시와 내포를 뭐한다 포함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썼고 언제 썼느냐에 따라서 이 문학 작품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놓고 말하기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대놓고 말하기도 있었고 암시나 내포를 말하는 거는 별로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but whatever 그러나 whatever the proportion of works showing to telling, there is always something for readers to interpret입니다. 자, whatever 하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든지 간에 한 작품에 보여주기, 뭐 말하는 거. 그러면은 한 작품에 있어가지고 말하기 대 보여주기야. 이거 to가 뭐뭐 대 그겁니다. 말하기 대 보여주기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든지 간에 됐죠? 말하기는 당연히 뭐예요? 그냥 직접적인 진술 그거 얘기하는 거고 보여주기는 자 이게 뭘 의미하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항상 뭐는 있다는 거야? 독자들이 해석해야 하는 something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일단 체크 잘 해놓으세요. interpret 해석하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해석해야 될 부분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국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문학 작품이 아니라 비문학 작품이라도 글을 읽다 보면 이 글이 뭔지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봐야 돼.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요 ask the question 질문을 합니다. What does the text suggest as a way to approach literary interpretation? 자, 우리는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그 글이 내포하고 있는 건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한대요. 뭐로써? as a way. 방식으로서. 무슨 방식? 접근하기 위한 방식. 뭘 접근해? 문학적인 해석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 어쨌든 그 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라고 하는 무엇을 암시하는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방식이냐? to begin thinking.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엇에 관해서? 그 글에 내포하는 것 또는 암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하는 방법으로서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what the text implies 요거 주어 체크 잘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예요. 텍스트가 암시하는 것은이야. 자, 그러면은 텍스트 하나의 어떤 텍스트가 암시하는 것은 또는 무엇을 함축하는지는 of great interest to us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좀 잘 보세요. 원래 이 of라는 단어 다음에 interest라는 추상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합쳐갖고 적어주세요. 이게 interesting이에요. 흥미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여기 great란 말이 들어갔지. 야 둘이 합쳐서 형용사로 바뀌게 되면 great 원래 형용사였던 great는 뭘로 바뀌게? 생각해봐. 명사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형용사로 바뀌었어. 그럼 형용사에서 한 단계 내려가면 뭐게? 부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 언어도 어떻게 영어에서의 말하는 언어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계급 논리가 좀 적용될 때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항상 계급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제일 센 거는 명사야. 근데 명사 다음에 불순물 조금 딱 들어가게 되면 그거 형용사야. 근데 거기서 불순물 더 들어가잖아? 그럼 부사가 돼. 그래서 부사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야, 니는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한마디로. 근데 형용사는 그래도 너 내 좀 꾸며줄 거지? 그래 따라와 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부사는 왔나? 그래 뭐 있던 거 말던 거 알아서 이따 가라 이거예요 그냥. 약간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형용사는 명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거기서 이제 좀 계급의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Our work of figuring out the text implication tests our analytical powers. 자, 우리의 어떤 work 하는데 여기서 work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작업 또는 뭐 일 뭐 이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의 텍스트가 암시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작업은 테스트 뭐를 시험하냐? 우리의 분석적인 능력을 시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석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거 보면은 자, in considering what the text suggests 마찬가지 하나의 텍스트가 암시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뭐를 얻게 되느냐?
practice를 얻게 된대. 그럼 여기서 practice란 말이 거기 해석에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능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능력을 얻게 된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많이 얘기하는 건데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항상 있잖아요. 뭐를 이걸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너희도 그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 있었을 거야. 이제 뭐 기말고사니까 꼭 그거 나오겠지.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까? 광야 아, 뭐 그런 것도 했죠. 뭐 그런 것들 문학 작품 많이 나오는데 근데 문학 작품을 선생님이 수업하시면서 제일 먼저 수업하는 게 뭐냐? 아마 이거부터 먼저 하실걸요? 시대적 배경. 맞죠? 시대적 배경,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어휘가 어떻게 쓰였다 하는 거,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시의 내용이나 소설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쓰였구나, 저건 저렇게 쓰였구나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아니면은 뭐 정작 그 문학가가 계신지 뭐 살아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자습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걸 해설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문학을 좀 더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수능 칠 때 보면 어차피 문학이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럼 필수 과목 공부할 때는 반드시 있잖아. 2학년 딱 들어갔을 때 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는 무조건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 다 적어야 돼. 다 필기를 해야 돼요. 물론 선생님이 귀찮으셔가지고 무슨 프린트 내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그럴 때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면 너거 보고 해오락 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선생님이 혼자서 수업하실 때도 그냥 무조건 필기 정리 다 해야 돼. 전부 다. 왜? 무슨 작품이 왜 나올지 모르거든. 그래서 나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면 문학 수업할 때 보면 선생님 그때는 이제 막 50명 됐고 선생님 혼자 떠드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발표해보자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수업하시고 뭐 설명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뭐 주제는 뭐 하는 거 있잖아. 빽빽이 다 적었어 나는. 빽빽이.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문학 작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고전으로 넘어가면 더 그래요. 삼위인고 뭐 송미인고 또 규원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게 좀 더 심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빽빽하게 내용을 다 이해해놔야 돼. 안 그러고서는요 문학 작품 절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봐놓는 게 낫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지니까 그런 자료들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시대는 좋아졌어. 자료도 방대. 근데 문제는 뭐야? 안 본다는 게 문제인 거지. 한마디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팅. 자, 헌팅은 사냥이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인간들이 발달시켰는지. 뭐를? 호혜적인 이타주. 자, 요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이긴 합니다. 뭐 빈칸 문제로 낸다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중심이 되는 언어이기는 해요.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호혜적인 이타주의 이걸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호 이타주의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 그리고 소셜 익스체인지 사회적 교환 이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빈칸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 소셜 익스체인지는 빠져야 됩니다. 왜냐면 저걸 단서로 잡고 난 다음에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빈칸 문제라면. 아시겠죠? 자, 인간들은요. seem to be 뭐뭐인 것으로 보인더라. 독특한 것으로 보인대. 누구들 사이에서? 영장류들 사이에서. 그럼 왜 독특한데? 그 독특한 증거가 바로 이 뒤에 들어가는 거죠. In showing extensive reciprocal relationship. 그러면은 광범위한 상호관계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영장류들 사이에서 되게 독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 거예요?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고 수십 년간 지속될 수도 있고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호 간의 어떤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독특하다 하는 거. 요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예시를 보니까 meet from a large game. 여기서 게임 하는 거는 경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게임 애니멀 하면 사냥감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사냥감 동물의 고기는
됐죠? 큰 사냥감 동물로부터의 고기는 참고로 이 meat라는 단어 지금 앞에 안 붙었지? 왜 안 붙었게? 고기는 셀수 없기 그렇죠. 고기는 셀소는 명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큰 사냥감의 동물로부터 빠져나온 이 고기는 comes in quantities, 양으로 오게 된대요. 근데 이 양이 어떤 양이냐? exceeds, 그러니까 초과하는 양으로 온대. 그럼 초과를 하는데 뭐를 초과하냐? 한 명의 사냥꾼이나 아니면 그 한 명의 immediate family com이 흔히 말하는 직계가족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사냥꾼이 내야 그럼 내 직계가족은 우리 마누라 그 다음 우리 아들 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사냥꾼 한 명이거나 아니면 그의 직계가족이 뭐 할 수 있는 아마도 가능성 있게 소비할 수 있는 그 양을 초과한대. 초과하는 그 양으로 오게 된대. 예를 들어 가지고 김준이가 매머드를 잡았어. 그것도 지 혼자. 그럼 지 혼자 매머드를 잡아가지고 뿌 하고 잡았단 말이야. 근데 얘를 끌고 오는데도 일단 힘들어. 근데 거기에 특정 부위가 이거 맛있지 않습니까? 호호호 하면서 잘라냈어. 근데 이것만 잘라가 하루 먹고 치울 거가 아니란 말이야.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못 먹어. 왜 다 못 먹게? 많아서 일단 많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 당시에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뭐가 없었습니까? 보관 그치, 보관 기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뭐 토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딱 먹고 나면은 남은 부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나눠주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먹고 나면은 얘 먹고 이제 이 사람들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 남아 있는 거는 뭐 그 당시에도 만약에 하이에나가 있었으면 하이에나가 다 처먹겠죠 그냥 한마디로. 아니면 대머리 독수리가 와가 먹거나 그랬겠지. 그 당시대로 얘기하면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못 먹고 버리는 거 말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주거나 하는 말이 지금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 게다가 가볼게요. 게다가 사냥의 성공은요 매우 어떻더라? variable 또는 variable 가변적이래. 가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변할 수가 있대요. 다시 말하자면 한 명의 사냥꾼, 즉 who is successful one week, 어느 한 주에는 성공을 했었던 이 사냥꾼이 might fail the next, 다음 주에는 실패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김준희가 오늘 매머드를 잡았어. 내일 매머드 잡을 거란 보장이 없죠. 맞죠? 내일 또 매머드를 잡으면 그거는 그냥 매머드 잡은 거야.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매머드를 잡아? 못 잡아. 아니면 몰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결국은 음식 공유라는 것을 장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빈칸 때리세요. Food sharing from hunting. 그러니까 사냥으로부터 음식을 공유할 것을 장려한대. 이건 어떻게 보면 문장 집어넣기 예상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변형 문제로. 자, 그랬을 때에 the cost to a hunter of giving away meats he cannot eat immediately or less because he cannot consume all the meat himself and leftovers will soon spoil. 아우 더럽게 길어.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자, 비용이에요. 비용. 당연히 이건 비용하니까 돈 갖고 얘기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따르는 어떤 대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한 사냥꾼에게 있어서의 비용. 근데 이 사냥꾼이 뭐 한다고요? giving away, 줘버리는 거래. 그러면 한 사냥꾼이 줘버리게 되는 비용. 근데 뭘 줘요? 고기를 줘요. 근데 이 고기가 어떤 고기? He cannot eat. 그러니까 그가 뭐 할 수 없는 immediate까지 끊을게요. 여기 말고 immediate 끊을게요. 즉각적으로 당장 그가 먹을 수가 없는 고기를 줘버리는 이러한 어떤 비용은 덜 든대. 비용이 덜 든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매머드를 잡았어. 근데 소연이하고 저기 준이네는 뭐 없어. 그러면 내가 이 고기를 떼가지고 나눠주는 데는 큰 비용이 안 든다 이런 얘기야. 그냥 옆에 있는데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처무라 이렇게 하면서. 맞죠? 괜히 뭐 택배 와가지고 뭐 냉동 창고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 왜냐하면 사냥꾼들 입장에서는 항상 뭘 많이 합니까? 이동생활, 무리생활을 많이 했을 거니까. 그럼 내가 이걸 잡았으면 잡아와가지고 나눠 먹자 이런 금방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용은 별로 안 들어. 됐죠? 자, 그래서 왜냐? He cannot consume. 그는요, 이 사냥꾼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컨숨이 소비하다는 말도 있지만 먹다도 된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를? 모든 고기를 지 스스로.
메머드 모든 고기를 지 스스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으면 그냥 줘 뿌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비용이 덜 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남은 음식들을 랩토버 남은 음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곧 상할 것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는 덜하다 비용이 덜 든다 그냥 줘 뿌면 치아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however the benefits can be large 그러한 이점은 확대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여기 웬 뭐뭐 할 때 those who are given 여기서 보세요. who 다음에 all 다음에 given 들어갔다. all given이다. all given은 준 거가 받은 거가 받은 거지. 수동태니까. 내가 그 많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비동사 다음에 given 들어가고 명사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주다의 반대 받다란 말이야. 그러면은 뭘 받아요? 그의 음식을 받은 즉 그 사냥꾼의 음식을 받은 those. 그럼 이 those는 누구야? 다른 사냥꾼들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냥꾼들은 그러면 결국 뭐 해요? 되돌려준대. 뭐를? 그 관대한 호의를. 언제? 나중에. 나중에 뭐 할 때? He has failed to get food for himself. 그 스스로 음식을 얻는 데에 실패를 해버렸을 때. 그러면 내가 메머드를 잡아가지고 남은 부분을 소연이하고 준이네한테 줬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사냥을 실패했는데 소연이네가 사냥을 성공했다 이거지. 그러면 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쉬웠네. 고기 못 받았어요? 아 고기 사냥 못했어요? 그럼 우리 사냥했는데 이거 다 같이 나눠 먹자. 저번에 한번 줬잖아. 이거야 그냥. 옛날 1988년대 뭐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보통 동네 골목길에서 나올 수 있는 풍경. 아니 그땐 사냥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뭐 누구 엄마 내가 김치 했는데 와가 좀 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이야 그냥. 얼마나 정겹습니까 이게. 멋지죠.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냥꾼들은 can store extra meat in the bodies of their friends and neighbors. 이 문장 별표 치세요. 이 문장. 이 문장은 만약에 학교에서 좀 재수없게 길게 내버리게 되면 이거 학교에서 혹시 설명하신 거 있나? 수업을 안 했어요. 아 수업을 안 했어요? 아니 저좀 있어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학교 쌤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잘 하시진 않을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는 그죠? 근데 이거 뭐 가능하냐? 함축 의미 가능하다. 해석해 보면 이렇잖아. 사냥꾼들은 추가적인 고기를 저장할 수 있대. 어디에다가? 몸에다가. 근데 누구 몸이야? 그들의 친구와 이웃의 몸에다가. 적금. 이거를 대표하는 단어 두 단어를 쓰시오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이거? 관대한. 이거 얘기하는 거다. 아시겠죠? 아니 봐봐. 푸드 쉐어링과 관련된 거 어떻게 보면 이 관대한 호의 이것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보단 좀 더 구체적인 게 이거란 말이에요. 어디 갔노 이거? 이거. 됐습니까? 이거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거라든지 giving away meat 이거 있잖아. 차라리 이거라든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 전체 지문의 핵심이라고 일단 보면 되겠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 설명은 밑으로 해가 쭉 나온다 하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면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거 한 거죠?